사람은 언제 늙을까요? 주름이 늘어날 때일까요? 체력이 떨어질 때일까요?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출 때 늙는다. 그는 나이와 젊음을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로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젊음이란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가 평생 젊게 산 이유는 언제나 배움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신문을 3장 겹쳐 읽으며 직원보다 먼저 세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업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배움은 경영 전략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배움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관찰의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는 사소한 것에서도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놀림, 서류 한 장의 흐름,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 그는 늘 관찰은 배움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배움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빨리 배우면 쉽게 잊는다. 천천히 배우면 오래 남는다. 그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겉으로 아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는 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끈질긴 호기심이 그를 평생 학생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병철은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보다 빨리 배우는 걸 두려워하라. 그는 지식을 경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움의 속도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춘 순간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그의 배움 철학은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멈춘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배우지 않는 걸 스스로의 포기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보다 위험한 건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병철은 배움을 삶의 투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배움의 기회는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하루의 끝에 배운 것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공책 한 권의 적은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걸 적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다. 이병철은 배움을 습관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습관이 된 배움은 평생의 젊음이다. 그에게 배움은 의무가 아닌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늘 읽던 책을 펼쳐두었고 회의가 끝나면 꼭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배움으로 시작해 배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젊을 땐 경영과 경제를, 나이가 들수록 철학과 인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배우고 늙어서는 자신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인생 후반의 배움을 내면의 공부라 불렀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세상을 배워도 헛되다. 이병철은 배움을 통해 늘 자신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적이 없다. 늘 배우는 중이다. 그의 그 한 문장은 그가 왜 평생 젊은 경영자로 남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몰랐던 걸 인정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데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새로 배웠습니까? 나이 탓, 환경 탓,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배움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 그의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생각이 늙는다. 생각이 늙으면 인생이 멈춘다.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새로운 것을 낯설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바뀌고
바뀌는 사람은 산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반가워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 그는 조용히 들었고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그게 더 낫다면 왜 안 하겠는가? 그 한 문장은 그의 개방된 리더십을 상징했습니다. 이병철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낡아지는 걸 두려워하라. 그는 항상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가졌고 기계가 사람의 일을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되찾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배움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유연한 마음의 근육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고 몸이 굳으면 인생이 멈춘다. 그래서 그는 늘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커질수록 더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리더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는 상명하달식 조직보다 서로 배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직원에게서도 실수에서도 시대의 흐름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위에서부터 흘러야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배우고 자신이 먼저 변했습니다. 이병철은 배우는 리더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리더는 조직의 한계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산업 구조와 기술의 변화를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수출 체제 등 모두 그가 배움의 눈으로 본 미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은 배움에서 생긴다. 그의 학습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색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운 걸 바로 써보는 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연습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실패를 감추는 대신 기록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실패의 이유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엔 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그는 실패에서 배웠고 그 배움이 그의 회사를 지탱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책 속의 먼지일 뿐이다. 그는 배움을 지식으로 쌓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변화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배운 것을 실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쌓는 게 아니라 써야 완성된다. 이병철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에 대한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새로운 걸 귀찮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처음처럼 살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앞에서 그는 늘 배우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오늘도 배운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움이 확신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배움으로 다가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배움은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의 배움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말을 끊임없이 바뀐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라진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자기 기준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든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제와 다른 생각을 배웠습니까?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찾고 있습니까?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늘 봄이다. 그 한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배움의 선언이자 인생의 처방입니다. 이병철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배움이 삶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그는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배운 것을 삶에 심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이해가 아닌 적용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는 건 머리에 남고 실천은 인생에 남는다. 그래서 그는 배운 것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책에서 본 문장은 회의에서 바로 적용했고 다른 기업의 사례는 곧바로 실행 실험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을 때는 이론이지만 손에 닿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이병철의 책상 위엔 항상 두 권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운 것, 다른 하나는 적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운 내용을 적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그 한 줄의 질문이 그의 기업을 성장시킨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행동으로 바꾸는데 속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잘 몰라도 먼저 해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늘 빠르게 시도했습니다. 그는 시행착오를 배움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란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뜻이다. 그는 배움을 실패로 완성시켰습니다. 이병철은 배움의 완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진짜 배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읽은 책이나 느낀 점을 나누게 했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문화가 회사의 경쟁력이다. 그의 성장 기술은 혼자 배우지 않고 함께 배우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뽑을 때 지식보다 태도를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다 안다고 믿는 사람은 멈춘다. 그는 능력보다 배움의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사람은 결국 회사도 인생도 이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배움을 통해 늘 자신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나를 바꾸는 공작이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새로 고치고 습관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익숙함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움은 들어올 수 없다. 그의 인생은 계속 버리고 배우고 바꾸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배움과 변화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변하고 변하는 사람은 이긴다. 그는 배움을 통해 세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그가 시대보다 늘 한 발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앞서간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다. 먼저 배운 사람일 뿐이다. 그는 성장의 기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배우면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든다. 그는 새벽에 읽고 낮에 적용하고 밤에 기록했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그의 평생을 젊게 유지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배우며 사는 사람은 한평생 새로워진다. 이병철은 배움의 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성장이 시작된다. 그는 완성된 지식을 싫어했습니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운 걸 지키려는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고 배운 걸 바꾸는 사람은 미래로 간다. 그의 삶은 과거의 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늘 묻곤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장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개선의 반복이다. 그래서 그는 늘 작은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그의 성장 철학은 꾸준함 위에 세워진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이병철은 배움을 노력의 언어가 아닌 습관의 언어로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습관이 되면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새로움을 꾸준히 익히는 습관이 자신을 젊게 만들고 회사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습관이 된 배움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에게 배움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숨 쉬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까? 그 배움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있습니까?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성장 철학의 결론이자 삶을 젊게 만드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병철은 평생 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배움이 끝나면 인생도 끝난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신문을 읽고 새로운 산업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나이보다 더 젊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생명의 습관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숨 쉬듯 사람은 배우며 살아야 한다. 그에게 배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설레었고 모르는 걸 깨달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의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에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배움을 자기 성찰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배우고 늙으면 자신을 배워야 한다. 그의 배움은 이제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닦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욕심을 덜어내는 일을 배움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배움의 끝은 마음의 평화다. 그는 배움을 자기 점검의 거울로 썼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로 깨달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매일 배운 게 그날의 보상이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의 배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속도는 늦지만 그 깊이는 더해진다. 그래서 그는 느린 배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며 그 안에 한 문장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운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이의 증거였습니다. 이병철은 나이 든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되 멈춤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는 자신을 계속 진화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닫는 순간 젊음은 사라진다. 마음을 여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그 한 문장은 그의 인생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젊음의 근육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근육처럼 굳어 있으면 인생은 무겁다. 하지만 유연하게 배우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배움을 통해 마음의 유연함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그의 중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젊어지고 강해진다. 그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배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배움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배우는 게 세상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덮는 법을 배우며 침묵 속의 위로를 배웠습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사람의 본질에 다가갔습니다. 이병철은 배움을 마음의 도다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그는 지식보다 품격, 속도보다 깊이, 결과보다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말이 조용하고 행동이 단단하다. 그의 마지막까지의 배움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임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그러니 끝까지 배우는 자만이 끝까지 선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살리고 무지는 사람을 늙게 한다. 그의 말 속엔 살아있는 자만이 배울 수 있다는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젊은 날보다 늙은 날의 배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지식을 쌓고
늙을 땐 지혜를 쌓는다. 그에게 지혜란 오랜 배움이 만들어낸 단단한 고유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제자다. 죽는 날까지 배우고 싶다. 그의 마지막 배움은 삶의 겸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움은 몸의 습관입니까? 마음의 성장입니까?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내일을 향해 있다. 그 한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늙는 건 몸의 일이지만 젊게 사는 건 배움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젊다. 그게 이병철이 남긴 마지막 인생의 문장입니다.